2월 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국가과제 신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유치 막바지부터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는 두 달을 보냈었는데요. 어제는 프로젝트 일정 끝난 기념으로 회식이 있었고, 오늘은 무상 휴가를 주셔서 오랜만에 아침부터 매매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식은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휴가라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트레이딩 뷰가 아직 마감을 안 한 상태이긴 하지만 영상을 좀 일찍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표시된 주가와 오늘의 종가가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좀 일찍 퇴근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자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 상승 지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에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이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볼 생각이네요. 어쨌든 코스피는 이쪽 추세선 하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5일선을 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쪽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이 수렴의 끝에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매수했던 물량은 계속 가져가 보는 상태입니다. 오늘 갭상승 스타트를 하고 음봉이 뜨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지만 크리티컬하게 터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에 5일선을 타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주는 그림이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이쪽 추세선 라인을 터치를 하러 내려오는 케이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세선을 터치하러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지금 물량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를 따라 삼성전자도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화요일에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라면 홀딩을 해볼만 할 것 같고, 아래에서 터치를 하고 빠지는 그림이라면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갭상승 스타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쪽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치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이쪽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쪽 추세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버티는 그림이 지속이 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반도체 종목은 또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한데 모아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좀 더 박스권 횡보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상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세 상승장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루게 됐습니다. 한 두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가 1차 매수를 하고자 했던 구간에 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5일선을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차 매수가 이쪽 44만원 라인쯤에서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5일선을 계속 맞고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쪽 라인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을 크게 한번 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호재 이슈를 타기가 어려운 상태라 주가가 계속 하방을 향하고 있는데요. 중장기로 가져가 보려 하신다면 이번에 좋은 매수 타점을
줄 때 한번 크게 매수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을 따라서 코스닥도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상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급락하지 않고 천천히 횡보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와줘야겠습니다. 당연히 그 자금들이 반도체든 바이오든 다른 섹터들로 흘러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 줘야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단기 반등일지 상승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위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75포인트 자리를 막고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대세 상승장 초입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6월 한 달 정도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224일선에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눌림이 살짝 나오고 바로 224일선 돌파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224일선 터치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최근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와주네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제 224일선 리테스트를 하러 눌림이 나오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한두 거래일 정도 더 양봉이 뜨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하방 휩소가 한번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봐서 42,000원 라인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바로 위로 들어 올려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쪽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지금 자리만 좀 더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쪽 바닥권 매물대가 든든한 지지 매물대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넥신 물량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상승이 조금 나와주다가 오늘 다시 내뱉으면서 평단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못해주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락 채널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주가를 돌려주려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넥시는 올라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돌파를 해야 할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쪽 매물대가 바닥권이길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어제 224일선을 깨고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쪽 단기 하락 채널 하단을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쪽 추세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의 하락을 다 먹어주는 듯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어제 음봉의 거래량을 먹어준 상태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음봉을 하나 정도 더 띄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에 한번 채널 상단 돌파 트라이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 물량도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도를 해야 할 만한 그림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죠. 추세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쪽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주는 작업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 3,600원 라인까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이쪽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3,600원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하고 쭉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눌림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어제 회식이 끝나고 밤에 저번 마감 브리핑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분께 댓글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어제 개파락 스타트를 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추가 매수를 들어온 상태입니다. 추가 매수를 했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긴 해요.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혹은 매수 타점으로 잡거나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때와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을 했다가 다음에 음봉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음봉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크게 터졌었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는 그림이었죠. 주체는 JP모건이었고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 다시 확인을 했을 때는 개인이 다시 그 물량을 가져간 그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 내내 JP모건에서 받아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JP모건 물량이 나오는 타이밍이 단기적으로 고점 근처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계좌로 물량을 받아서 추가 상승을 만들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리스크를 안고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상태고 이제 단기 상승이든 찐 상승이든 뭔가가 나오면 물량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일도 좀 마무리되고 해서 중간중간에 자주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